여러분, 그린란드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그냥 세상 끝에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아니면 오로라? 근데 사실 지금 이곳이 전 세계 강대국들이 눈에 불을 켜고 노리는 엄청난 핫플레이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엔 조용한 얼음땅 같지만 그 속엔 미국과 덴마크, 그리고 독립을 꿈꾸는 그린란드 사람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년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던 거예요. 다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사실 미국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린란드가 가진 군사적 위치랑 자원이 그만큼 탐났던 거죠. 당시 그린란드 국회의원 켈레 브로베르그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땡큐지만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라 그린란드인이 되고 싶다라고요. 한마디로 돈은 좋지만 내 영혼은 안 팔아!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린란드 상황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후의 역설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빙하가 녹는 건 재앙이잖아요. 근데 얼음이 사라지니까 그 밑에 숨겨져 있던 보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희토류, 금, 리튬 같은 값비싼 자원들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평생 사냥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은 죽을 맛입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물개도 사라지고 사냥터도 없어지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겐 대박의 기회지만 누군가에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히는 위기인 셈이죠. 잠깐 역사 얘기 짧게 갈게요. 그린란드는 1721년부터 덴마크의 식민지였어요. 2009년에는 경찰권이나 사법권 같은 걸 좀 넘겨받아서 준자치권을 얻긴 했는데 여전히 완전한 남남은 아닙니다. 지금은 홈룰이라고 해서 집안 살림은 어느 정도 알아서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덴마크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애매한 동거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시원하게 독립해버리면 되는 거 아냐? 싶으시죠? 근데 현실은 돈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덴마크가 매년 그린란드에 주는 보조금이 무려 7천억 원, 5억 유로이나 되거든요. 물고기 잡고 관광객 좀 온다 해도 이 돈 없이는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님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독립 못하는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린란드가 우리도 돈 벌 구멍이 있다라며 야심차게 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광산이에요. 여기엔 알루미늄이나 우주선 만드는데 꼭 필요한 아노르사이트라는 광물이 묻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가 수도에서 배 타고 7시간이나 걸리는 완전 오지라는 겁니다. 도로도 없어서 뭐 하나 옮기려면 헬리콥터나 배를 써야 해요. 자원은 있는데 꺼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2019년부터 광산을 돌리고는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땅 파서 돈 버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이 틈을 타서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덴마크는 돈 주면서 관리하려고 하고 미국은 안보 때문에 그린란드를 꼬시고 싶어 하죠. 여기서 그린란드의 전략이 재밌습니다. 미국을 이용해서 덴마크의 간섭을 좀 줄여보려는 일종의 지렛대 전략을 쓰는 거죠. 미국인이 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덴마크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미국 힘이 좀 필요해. 이게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는 머리 아프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누카누악 씨의 삶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옛날엔 썰매개들이 필수였는데 요즘은 여름엔 모터보트, 겨울엔 스노모빌을 타니까 개들이 할 일이 없어졌대요. 낚시도 취미가 아니라 진짜 생존을 위해서 개 사료랑 먹을 거 구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네요. 낭만보다는 치열한 현실인 거죠. 식탁 풍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직접 잡은 술래기나 고래고기를 먹었는데 요즘은 덴마크에서 수입해온 가공식품을 사 먹는데요. 사회복지사 에이미 씨는 이걸 두고 되게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모든 걸 스스로 만들 줄 알았는데 덴마크가 들어온 뒤로 돈 주고 사는 법만 배워서 자립 능력을 잃어버렸다고요.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린란드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10대, 20대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인구의 40% 정도가 술 문제를 겪고 있고 이게 가정폭력이나 아이들 방치 문제로 이어진대요. 억지로 강요된 문화 속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슬픈 결과이나가 싶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도 걱정입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3분의 1이나 되고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결국 덴마크로 떠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뺏고 자연 속에서 캠핑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느끼게 해주는 치유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대요.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이겠죠.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독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옛날에도 잘 살았으니 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구 5만 6천 명으로 의사나 교사를 어떻게 다 채우냐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어떤 전문가는 그린란드를 대기 중인 국가라고 부르더라고요. 덴마크한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는 있는데 자칫하면 미국이나 다른 기업들한테 또다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진짜 독립은 광물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얼음이 녹으면서 미국이 눈독들이는 땅이 됐다. 둘째, 자원은 많은데 인프라가 없어서 돈 벌기는 힘들다. 셋째, 돈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정체성 혼란과 사회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북극의 미래는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말이 참 와닿네요. 과연 그린란드는 어떤 결말을 쓰게 될까요?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